물론 사고의 그런 형태는 좀 다양하지만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. 김 변호사, 음. 이 교통사고가 뭐 일반적인 그냥 접촉사고는 괜찮은데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.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.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? 맞아. 뭐 내 지인이나 친구분들도 뭐 이게 교통사고 나고 막 나한테 다급해서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떡하냐고. 물론 사고의 그런 형태는 좀 다양하지만 당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. 사고도 사고지만 뭐 길 한가운데서 사고 나면 뭐 양쪽에서 막 크락션 울리고 난리 나고 하니까. 그래서 근데 그럴수록 교통사고는 굉장히 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장 보존이에요. 현장 보존. 뭐 당연히 막 진짜 길 한가운데면 뭐 정말 뭐 양옆에서 막 빨리 차 빼라 하고 난리 날 거야. 근데 일단은 이게 뭐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던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뭐 민형사나 문제가 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존을 해서,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떤 형태로 이제 최종적인 그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도 사진인데 동영상을 좀 추천을 해줘. 일단 동영상이 그리고 사진 찍는 기는 동시에 다 되잖아. 그래서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을 360도로 일단 한번 쭉 찍어서 이게 지금 현장 사고가 이렇고 그 세부적인 이제 그 차량 파손을 찍기 전에 꼭 주변을 쭉 동영상으로 한번 해서 전반적인 이 사고가 난 경위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찍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. 거기서부터 조금씩 좁혀 들어가서 실제 사고가 난 부분까지 한꺼번에 좀 영상에 담아놓는 걸 나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, 당연히 영상을 담으면 사진은 같이 찍을 수 있잖아. 그래서 오늘 꼭 찍어놓고 아무리 급하더라 하더라도 그런 걸 다 마무리하기 전에는 차를 빼거나 하지 않는 게 좋다. 뭐 그분까지 이제 이해 못할 그런 건 아니니까 빨리 그런 걸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를 옮기든지 하는 거를 나는 일단 가장 1순위로 얘기를 좀 하고 싶고, 그리고 일단은 아까 하는 것보다 친거 빼고 소위 뭐 12대 중과실이라는 그 뭐 횡단보도나 아니 뭐 중앙선 뭐 이런 부분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야. 스쿨존 사고나 이런 거 빼고 나면 이제 도로교통법상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어쨌든 형사처벌은 면하게 돼 있단 말이야. 뭐 형사처벌 막 깜짝 놀랄 텐데 자동차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원칙은.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거잖아. 업무상 과실로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파손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종합보험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는,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과정인 거야.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이 부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건 접수하고 상대방하고 너무 긴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해결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형사 문제가 될 거,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던 12대 중과실이나 아니면 스쿨존 사고 같은 경우,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, 뭐 예를 들어 뭐 아이가 다쳤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보험 적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가 돼. 그거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형사처벌에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.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,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차 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.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다쳤다. 그럴 때 더더욱 조심해야 돼. 함부로 차를 빼든지 그 자리 이탈하든지 하면 그건 뺑소니가 될 수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이 사람이 별로 다친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더라도 웬만하면 꼭 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.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그분 뭐 어렵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오히려 나 빨리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꼭 상대방 연락처하고 뭐 최대한 가능하면 뭐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그다음 뭐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받아두면 좋고,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치신 부분 제가 다 해드리고 치료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바로 달라. 이 얘기들을 꼭 남겨놓는 게 나중에 어떤 뺑소니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게 좋고, 실제 이런 피해자의 대화 부분은 필요하다면 사실 녹음을 하는 것도 괜찮아. 대화자의 녹음은 이거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녹음해서 남겨두는 것도 나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 보존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또 블랙박스 같은 게 다 잘 달려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
이게 보존기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. 심지어 하루에 한 번씩 막 지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사건 현장에서의 이 블랙박스 파일은 추천하는데 반드시 당일날 확보해 놓을 것. 그래서 관련 내용들 내가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고가 난 걸 담는 블랙박스가 보통은 있거든 요즘에.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보해 놓는 거를 추천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상황, 12대 중과실이나 아니면은 요즘 스쿨존 사고가 많은데 내가 요즘 스쿨존 사고 관련 상담도 꽤 좀 하게 됐고 이게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식이법이란 특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형사합의나 이런 부분에서 보험사만 맡겨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보험사가 형사합의라는 거를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물론 특약으로 넣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보험사가 나서서 이런 걸 열심히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. 그럼 그럴 때는 사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좀 선임을 해서 특히 형사 문제, 예를 들어 뭐 어린아이가 다쳤다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치료가 우선이지만 합의나 이런 부분은 좀 형사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좀 최대한 당연히 치료가 먼저고 뭐 사과와 치료가 먼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또 형사처벌에 좀 수위를 낮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좀 형사 전문 변호사랑 상의해서 빨리 좀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. 아, 그래.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경황이 없을 텐데 이제 차량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변에 찍는 거라든가 뭐 이런 지금 알려준 부분들은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언제든 사고 날 수 있잖아.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잘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정보 같아.